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혼조세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당장 중간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아마 내일 오후 2시께 윤곽이 나올 것이다. 오후 7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확실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방향성 탐색만 온종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무래도 내일이면 결정나는 이벤트,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하루만 더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 오가면서 현재 보합권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오전에는 빨간불이었는데 오후에는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업종 등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애플의 생산 중단 이야기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오늘 급락하고요. 관련 부품주들 연이어서 하락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밀렸던 철강, 자동차, 화학업종 등이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 대다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게임, 바이오 종목만 상승하면서 종목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슈들이 이번 주에 즐비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전략들, 당장 내일의 전략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2.7%, 내년도는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9%와 2.7%로 전망했던 것에 비해 0.2%포인트 그리고 0.1%포인트씩 각각 낮춘 수치입니다. KDI는 내년의 설비와 건설 투자는 물론이고 민간 소비도 부진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져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소폭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년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0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 2012년 3월 이후 7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로 1년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조선업의 올해 누적 수주량이 1000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넘어서 7년 만에 1년 수주 실적 1위 달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영국의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가운데 한국 조선사는 45%를 수주했습니다. 지난 2012년도부터 6년 연속 수주량 1위를 기록한 중국은 31%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88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일단 0.5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어느새 2100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볼 텐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중 흐름 보시면 상승과 하락 반전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오늘 현저하게 준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 그리고 중반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이 많이 다릅니다. 장 초반의 하락 그리고 2092포인트대까지 쭉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가 정오경에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봤고요.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765억 원 어제에 이어서 개인만 순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이틀 연속 이어지는데 기관 70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와 투신 여기 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6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1146억 원 매도하면서 수급 상황이 사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1000원 상승하면서 40만원 턱걸이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도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는 상황인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지금 떨어지고요. 포스코가 상승하고 어제 급락했던 현대차가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3.37%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올라가고요. SK텔레콤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까지입니다. 금융주들 소폭 조정 나오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잘 달립니다. 현대모비스도 4%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기아차 모두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500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4포인트 하락하면서 68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5포인트 장중 고점 찍고 쭉 빠지면서 687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강 후약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 주치 확인해 볼 텐데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일과 똑같은 모습 보이는데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일단 수급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 ENM, HLB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 캠텍만 상승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그나마 좋은 성적 보이고 있는데요. 71,700원대까지 포스코 캠텍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바이로메드부터 코오롱 티슈즈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나왔던 코오롱 티슈즈는 오늘 급락 나오면서 어제 상승분 그대로 반납합니다. 다음 살펴보죠. 셀트리온제약, 파라다이스, SK머트리얼즈 하락하는 가운데 컴투스, 제넥시는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 급락을 한 바가 있는데 금요일 급락했고요.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은 1123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예측대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장 초반부터 지금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LG이노텍 등 일단 아이폰 관련주로 일부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이 장 초반부터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애플의 아이폰 XR 증산 취소 소식 등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애플이 10월에 출시한 신형 아이폰의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XR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한 측면 등과 더불어서 일단 애플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업체 등의 증산을 중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점, 그리고 또 애플의 주가 역시도 최근 거래일 하락하는 측면 등과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MLCC 관련 비교 기업으로 꼽히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중저가 MLCC 생산업체 가운데 대표격인 대만의 야게오의 이런 매출 감소 소식 등이 이런 MLCC 업황에 있어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면서 일단 삼성전기의 하락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쪽 이슈에서는 아무래도 유한양행의 대규모 기술 수출 효과가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좀 긍정적 투심을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를 그래도 2거래일 연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유한양행만 보더라도 전일 상한가 이후 오늘은 단기 고점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한양행 외에도 일부 녹십자, 대웅제약 등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으로 좀 확산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던 점이 오늘 장에서도 특이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론 오후 들어서는 좀 차익실현 여파로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유한양행 여파가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투심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 측면 계속 눈에 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상승 업종 내에서는 조선 업종의 상승세 역시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을 필두로 이런 수주 잔고 및 향후 선가 인상 등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은 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인식에 다시금 이러한 수주 잔고와 성과 인상 등이 반영된다면 주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오늘 조선업종 전반에 있어서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선업종 조금 전에 괜찮다고 헤드라인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재평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눈에 띄는 섹터나 이런 곳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항공업종의 주가 흐름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 일단 오늘도 관찰이 되고 있는 점에서 항공업종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10월 여객이라든가 화물 수송량이 증가한 점 등이 발표된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은 아무래도 항공업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입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 흐름상에선 한진칼, 대한항공 등이 오너리스크로 빠진 주가를 제외하곤 10월 시장 급락과 더불어 빠진 주가를 대부분 만회한 측면, 또르 여타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제주항공을 필두로 한 이러한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 역시도 최근 주가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 오늘 3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10월 주가 조정폭을 만회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과거와 다르게 유가 하락과 환율 측면이 약간 상반되는 측면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 모습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환율 역시도 1120원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감 역시도 상대적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더불어 향후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되는 측면과 더불어서 항공업종의 주가 역시도 향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가능성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 시장 전략이 궁금한데요. 내일은 굵직한 이슈들도 있고 전략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장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각으로는 장중에 투표가 개표되는 상황 등과 더불어서 이러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중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상황인 점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그리고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에서만 사는 매수 전략으로 좀 매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의 시장의 의견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신흥국 증시에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유리하다라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쉽다면 쉽겠지만 일단 하락 시 매수, 상승 시 매도 전략의 큰 틀을 짜시고 정해놓으신 매수 단가 그리고 저항대 있는 매도 단가를 정해진 상황에서만 트레이딩 하신 전략으로 시장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확대된 시장이다라는 염두하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종목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대외 이슈와는 좀 연관관계가 덜한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 두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작 모멘텀이 살아있는 컴투스 그리고 내년도 신작 게임 3종 출시가 계획되어 있는 NC소프트를 위주로 오늘의 주가 눌림목이 내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 계속 지켜보시면서 일단 게임 업종 위주로 하락 시 분할 매수하신 전략 계속 관심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대이란 제재 관련된 것부터 좀 여쭤보면서 중간선거는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이란 제재 면제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됐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성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미국은 어제 오후 2시였죠. 대이란 경제제재 제2탄을 발표했는데요. 제재의 대상은 이란의 국가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거래를 포함해서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원유 수입을 계속 감축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6개월간의 한시적인 원유 수입을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좋아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란산 원유가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이를 어기면은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이 중단되는 사실상 그 달러 거래 시스템에 쫓겨나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란 제재 예외국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이제 영향들이 구체적으로 올 텐데 어떤 영향들이 오는 거죠? 당장 석유화학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체 13%가 넘었는데요. 사우디, 쿠웨이트에 이어서 세 번째는 많았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선호했던 것은 석유화학 쪽의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납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초경질류가 이란산 원유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줄인다면은 값싼 이란산 원유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고요. 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이란 수출이 4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특히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요. 또한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주 계약이 줄줄이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 설비 부대 공사가 무산됐고요. 또 이전에 대림산업이라든지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금 조달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자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 제재하는 이유 중에서 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제재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그 전례 없을 정도의 그 최고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구사하는 것은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테러 지원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려면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시켜야 되겠고요. 모든 핵시설 4차 수용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중단, 그리고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것과 같은 12개 항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 제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국면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도 자동차나 철, 귀금속, 카펫 거래뿐만 아니라 선박, 조선,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과의 그 거래도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란에 진출한 다임러 그룹이라든지 그 푸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란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으니 결국에는 국제유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국제유가 흐름은 또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이 1차 제재를 발동하면서 이란의 수출량이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감소한 상태인데요. 이미 국제유가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란이 70에서 80만 배럴 정도 더 줄여야 되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가 넘는 이런 과거 같은 급등 사태는 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최근 들어와서 석유를 증산하고 있고요. 또 세계의 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 수급 시장이 균형을 좀 맞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는 60달러에서 70달러 그 사이인 고유가 상황은 지속이 되겠지만 이전과 같은 급등상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오름세가 또 오게 된다면 오늘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발표가 되면서 내년도까지 지금 진행이 될 텐데 그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란 제재에 이어서 사우디가 주도하는 그 연합군 그리고 또 시아파 반정부
그 간의 무장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터키의 그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암살된 자말 카시쿠치 문제로 인해서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WTI 그 원유 가격도 현재 62달러의 고유가 사항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유류세를 15% 내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고유가 사항이 지속이 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유류세도 6개월 시한부 조치입니다. 또 내년 5월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여기에 기름값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계속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중간선거 얘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지금 결과는 내일 이 시각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 우세한 모습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중간선거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치게 되는 거죠? 네, 당장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의회 내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던 입법 활동이 어렵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감사안이라든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감사나 그리고 이민 정책, 국경 장벽 건설, 의료 개혁 쪽에서 트럼프의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한 2020년도 그 정부 예산의 그 재량적 지출 한도가 인상되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때문에 그 현재 그 연방 정부가 연말에는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위험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시장이 결코 반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요.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 수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업 그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이에 따른 투자나 고용 환경도 좀 둔화될 위험이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기업 실적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라든지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반등을 찾아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확률이 지금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을 포함해서 지금 통상무역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하원 부분을 확실하게 장악을 할 경우에 이 통상 부분에는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게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안보, 국방, 통상 문제에 관한하는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또한 상원은 무난하게 공화당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그 통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나 국방, 상무, 법무장관 등을 교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매파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두 손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그리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걱정되는 것은 무역보다는 안보에 보다 많은 정책의 축이 좀 옮겨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미국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중국 억제 정책이라든지 봉쇄 전략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라는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안보 부분까지 대중국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승리를 할 경우에 결국에 북미 관계 남북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아무래도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하원의 외교, 군사, 정보위원회 같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를 공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북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입장차가 상당히 뚜렷한데요. 민주당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었고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속도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트럼프를 그동안에 비판을 해왔습니다. 큰 표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미국의 대북 전략에도 조금의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평화협정이라든지 북한과의 수교 같은 부분에서는 대부분 그 상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한다면은 그렇게 큰 폭의 그 대북 정책 변화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여론조사대로 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오늘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